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마더텅에서 함께 지구과학을 공부하게 된 김은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지구과학을 전체를 훑어볼 텐데요. 각각의 개념들마다, 중요 개념들마다 포인트들을 찍고 함께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개념을 완성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대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 판 구조론이 있죠. 그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 4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립되는 과정 첫 번째는 누구냐면 자,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이에요. 자, 펜으로 바꿔서 자,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베게너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 현재와 같은 지구의 현재와 같은 대륙이 만들어지기까지 맨 처음은 아니지 고생대 말 부분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진 판게아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판게아 시절에서부터 점점 대륙들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죠. 자, 여기 글씨에도 마찬가지로, 표에도 마찬가지로, 자,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발생을 했습니다. 평상 이전에는, 고생대 말 전에는, 뭐, 성캄브리아대 뭐, 이럴 때에는 좀 대륙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현재와는 다르지만 떨어져 있는 모습. 그러다가 고생대 말 때쯤 판게아처럼 이렇게 초대륙이 형성이 되었죠. 모든 대륙들이 다 뭉치게 됨으로써 초대륙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이 대륙이 유지가 되었냐면 중생대 초반까지 유지가 되다가 약 2억 년 전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멀어지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륙이 존재했었는데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가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를 갖게 되었다. 이게 베게너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증거들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자, 우리 문제 중에서 이 증거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서양 쪽 대륙의 해안선이 뭐 일치한다 이러는데 자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남아메리카의 대륙 동해안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 서해안 부분이요. 얘네 두 개를 서로 딱 겹쳐보면 서로가 아주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유사하게 이 해안선들이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뭐 풍화 침식 작용은 있었겠죠.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떨어져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대륙 이동설의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화석의 분포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메소사우루스 화석의 산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인데 이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요. 남아메리카 부분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부분이 서로 겹쳐지게 되면 해안선과 겹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소사우루스의 화석 분포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 부근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살았을 때 이 부근에서 메소사우루스가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이제 대륙 전반적으로 많은 공룡들의 화석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는 빙하의 흔적이 연속적이다라고 하는데 자, 빙하의 흔적 여기 남극 부근이 그 빙하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륙들을 모두 다 초대륙의 형태로 모아보면 이 남극의 빙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열대나 열대 기후인 여기 인도 부근이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부근이요. 여기 부근이요. 그리고 여기 부근. 자, 이 부근들이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빙하의 흔적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극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대륙이 이동을 해서 빙하의 흔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질구조의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지질구조의 연속이 뭐냐면 이렇게 꼭 산맥들이 있다면 그 산맥이 끊어져서 각각의 산맥에 차지하고 있는 지질 구조가 있을 텐데 그 지질 구조가 끊어진 각각의 대륙에서 서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지금 고생대 말 습곡산맥 진한 색
표시를 보게 되면 여기 북아메리카 부근, 그 다음에 유럽 부근이 있어요. 유럽 부근. 자, 이 유럽 부근과 북아메리카 부분이 서로 겹쳐졌을 때 지지, 스콕 산맥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네 가지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제시를 했죠. 하지만 이 대륙 이동설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가 이제 증거는 확실하지만 이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베게너가 얘기한 이후로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멘틀 대류설을 이야기를 해요. 멘틀 대류설은 말 그대로 멘틀이 있는데 지층 아래쪽에 멘틀이 존재하는데 이 멘틀이 빙글빙글 열에 의해서 열 변화에 의해서 대류를 한다. 그 결과 위쪽에 있는 지각들이 멘틀 위쪽에 있는 지각들이 대류의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이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베게너가 얘기한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는 원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었는데 이 멘틀이 열대류를 할 것이고 이 열대류에 의해서 멘틀 위쪽에 둥둥 떠 있는 대륙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을 설명했다는 게 바로 홈스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멘틀 대류설이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열대류가 일어난 거 맞아요. 우리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지각 아래쪽에서부터 뿜어져서 붕괴되고 그 열이 막 뿜어져서 나와요. 지각의 내부 안쪽부터 지구의 안쪽부터 아주 강한 지구 내부 에너지들도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열대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관측 장비가 부족했었죠. 땅을 뚫고 들어가서 걔네들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측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은 결과적인 지금의 현상에서 비춰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다 증거 불충분으로 혹은 이제 원동력 원동력 제시 불충분으로 인해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단계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해보면 대륙이동설 다음에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해저 확장설이에요. 해저에서 새로운 판들이 생성이 되고 그 결과 해저가 쫙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대륙들이 이동을 하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세 번째의 정의들이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구조론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각각 네 가지의 정의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학설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이 증거들을 알고 계셔서 문제에 도입을 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중에 베게너, 그 다음에 홈스의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중에서 교재에서는 이제 위쪽에 있는 대륙이동설과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걔네들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로 어떤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학설이 무엇이냐면 해저 확장설입니다. 이 해저 확장설은 무엇이냐면 해저 부근에서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되고 혹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이 지각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진 지각들은 양쪽으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가면서 해저가 확장된다. 이런 설이 해저 확장설이죠. 한번 글씨를 읽어보면 해령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이 물질이 상승하는 부근에서 존재합니다. 멘틀의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는 거죠. 자, 새로운 지각을 형성을 하고 그 결과 이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형성한 이후에
점점 양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저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해저 확장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해저 확장설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가 고지자기의 줄무늬의 대칭성이에요. 자, 일단은 고지자기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자, 고지자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구는 커다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가 꼭 하나의 막대자석인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막대자석 주변에, 지구 주변에 커다란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맨틀이 상승을 할 거죠. 그러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날 텐데 그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마그마 속에는 이제 자성을 갖는 혹은 금속 성물의 성분의 광물들이 존재해요. 그럼 금속을 띠는 애들은 자기장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죠. 여러분들 뭐 철 생각을 해봤을 때 혹은 알루미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석을 가까이 두면 자석의 방향대로,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렇게 철심들이 분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마그마 속에 있는 금속 광물들이 있는데 이 금속 광물이 있다는 사실 두 가지를 알고, 자, 금속 광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금속 광물들이 마그마가 굳을 때에 지구 자기장의 형성 방향에 동일하게 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장의 방향, 자기의 방향대로 금속 성분들의 금속 광물들이 줄무늬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고지자기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지질시대예요. 뭐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질시대 때 형성된 잔류자기들이요. 암석이 만들어질 때 금속 광물들이 자기장의 방향대로 형성된 줄무늬, 그 줄무늬를 고지자기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암석이 형성될 때 딱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제 지표 지각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암석이 녹았다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질시대의 이 줄무늬를 가지고 이 줄무늬를 봤을 때 이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점점점 퍼져나갈 때에 대칭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지구가 정방향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때 정지자기를 가지고 있다가 지구의 자기장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지구가 역전이 되어서 자기장이 역전이 되면 또다시 새로 생성되는 우리 광물들은 역전된 줄무늬를 갖겠죠. 그걸 역지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자기 옆에 역지자기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또다시 새롭게 형성될 때, 광물이 생성될 때에 이제 다시 자기장의 원래 모습대로 된다면 다시 정지자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도 해령 부근입니다. 여기 해령 부근에서 새로운 이제 판이 형성이 되고 혹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죠. 이 새로운 지각이 형성될 때 마그마 속에 암석들이 굳어질 텐데 금속 광물들이 줄무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줄무늬들을 여기 양쪽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지각에 똑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지워서, 자, 퍼져나가게 되면 그 줄무늬의 모습이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자기장이 역전을 해서 역지자기가 여기 새롭게 새 판이 형성이 될 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역지자기의 줄무늬를 갖는 애들은 이렇게 해령에 가깝게 대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다른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면 또 옆으로 밀려가지고 점점 줄무늬가 대칭성을 가지면서 옆으로 확장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해저 확장설의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성 분포에 대한 증거의 의미입니다. 자, 해저 확장설을 증거하는 게 분명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양 지각의 나이와 해저 퇴적물의 두께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자, 새롭게 이 해령 부근에서 이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점점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해령에 가까운 애들은 새로운 애들, 영한 애들이 되는 것이고, 영한 지각, 애기 지각. 자,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멀리 있는 애들은 늙은 지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이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점점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해령으로부터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데 이 해령으로부터 해저가 확장이 될 때에 양쪽으로 멀어질 때 그대로 지각에 멀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기 지각 같은 경우는 조금 쌓일 거고 늙은 지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껍게 쌓이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애기들은 때가 없는데 이제 때를 밀지 않는 오래된 사람들은 때가 이렇게 두껍게 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와 동일하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쌓인 지층의 두께도 두껍게 쌓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 가운데 지점을 0지점, 해령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해령.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축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요. Y축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퇴적물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나이도 0,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도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양 옆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점점 나이가 올라가고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 두께도 많아지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자, 대칭인가요? 자, 대칭적인 모습으로 그래프가 딱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V자의 모양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이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이런 얘기가 증거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열곡과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열곡은 무엇이냐면 우리 해령이 만들어졌을 때 자, 해령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깊은 골짜기가 생기겠죠. 이 깊은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은 뭐냐면 원래는 이 해령이 여기 뒤쪽에 있는 해령, 앞쪽에 있는 해령이 하나였어요. 하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봉우리였어요. 하나의 봉우리. 그런데 판들이 이동을 하고 해저가 확장될 때에 앞쪽과 뒤쪽의 해저 확장하는 속도가 다른 거죠. 이렇게 일렬로 봉우리가 만들어졌었는데 앞쪽과 뒤쪽이 서로 벌어지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얘네들의 지각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 어긋나는 요 부분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령이 확장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단층이 생긴다. 해저 확장설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섭입대 주변의 지진 진원의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해령이라고 한번 지칭을 해보자. 해령. 여기 부분이 해령이고요. 그 다음에 섭입대가 무엇이냐면 이제 해령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해령에서는 새롭게 지각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섭입대는 이제 지각이 소멸되는 부분이에요. 지각과 지각이 만나서 혹은 판과 판이 만나서 서로 충돌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쑥 꺼져야 되는데 아래로 쑥 꺼지는 부분을 우리는 섭입대라고 합니다. 여기를 섭입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섭입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진원의 깊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원의 깊이. 진원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발생되는 그 원인의 지점. 원인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진원의 깊이가 해령으로부터 섭입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느냐. 자, 또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자, 해령 부근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얕은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지각에서만 뿡뿡 터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원이 점점 서빌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각이 하나의 지각이 있을 때에 대칭되는 지각이 있을 때에 자 하나의 지각이 가다가 이 사이로 속으로 쑥 들어가죠. 이 속으로 쑥 들어갈 때에 서로 마찰되는 요 면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마찰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해령으로부터 점점 해저가 확장돼서 결과적으로는 서빌대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저 확장설의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저 확장설의 증거들 4가지 고지자기의 줄무늬가 대칭적 분포, 해령을 중심으로부터 대칭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자, 2번째 해양의 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 3번째 변환단층이 나타나죠. 그것은 해령이 멀어질 때 서로의 속도가 앞쪽과 뒤쪽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긋나게 되는 모습. 그다음 4번째 서빗대 주변의 진원의 깊이 해령에서부터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서빗대가 존재해요. 그러면 진원의 깊이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해저 확장설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이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다음 마지막 정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판구조론 우리의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판구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멘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지각이 아니고 멘틀이 아니고 하나의 판때기. 하나의 판때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가 아니지. 10여 개의 판때기로 지구 전체가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 판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속도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서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 경계면에서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거나 멀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경계면에서 우리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지진이나 화산활동 아니면 조산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판의 경계면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자, 여러 개의 판인데 10여 개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10여 개의 판들이 경계면 움직이면서 경계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요게 판구조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판구조론까지 정립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멘틀 대류설, 그다음 해저 확장설, 그다음 판구조론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순서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되게 된다. 모든 학설들이 다 틀린 말은 없어요. 대신 증거가 부족했을 뿐. 그래서 각각의 학설들의 증거라던가 현상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판 구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판을 여기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판은요, 지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 있습니다. 자, 판 같은 경우는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층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각 중에는 대륙 지각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도 있죠. 대륙 지각은 아래로도 볼록하고요. 해양 지각은 아래로도 얇상해요. 그래서 대륙 지각은요, 두께가요 두껍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낮은 특징이 있고요. 얘는 해양 지각이죠. 해양 지각은 얇은 대신 밀도가 굉장히 밀도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륙과 해양 지각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아래에는 멘틀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멘틀이 이 아랫부분에 존재하는데 멘틀은요, 지각에서부터 더 깊숙이까지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은 상부 멘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상부 멘틀을 일단 100km까지로 일단 나누고 그 다음 더 아래쪽에 400km까지로 나눌 거예요.
이제 400km 아래쪽까지 나누는데 400km 아래를 하부 멘틀이라고 얘기하고요. 400km 위쪽을 상부 멘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멘틀 중에서 이 100km 부분까지 여기 부분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판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지각이랑 상부 멘틀의 일부 100km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한다. 판은 지각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상부 멘틀의 일부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 판에는 이제 대륙판도 있고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애가 대륙판, 그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애가 해양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륙 지각의 특징대로 대륙판은 두껍고 밀도가 작고, 해양판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의 특징대로 얇고 그다음에 밀도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멘틀 대륙의 상부까지 100km 이상까지 포함해서 판, 그다음에 아래쪽을 400km까지는 상부 멘틀, 그 아래쪽은 하부 멘틀. 자, 그래서 각각의 상부 멘틀의 위쪽을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100km까지를 암석권, 그 다음에 아래쪽을 연약권이라고 해요. 암석권과 연약권은 상부 멘틀에 속합니다. 자, 암석권과 지각을 포함해서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연약권에서는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멘틀이 대류를 해요. 대류.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판들이 이 멘틀 아래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상대적인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판의 경계에서 얘네들의 부딪힘 혹은 뭐 멀어짐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이제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판 구조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구조론의 정리 과정 중에서 교재에서는 이제 위쪽에 있는 대륙 이동설과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걔네들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로 어떤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학설이 무엇이냐면 해저 확장설입니다. 이 해저 확장설은 무엇이냐면 해저 부근에서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되고 혹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이 지각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진 지각들은 양쪽으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가면서 해저가 확장된다. 이런 설이 해저 확장설이죠. 한번 글씨를 읽어보면 해령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이 물질이 상승하는 부근에서 존재합니다. 멘틀의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는 거죠. 자, 새로운 것을 지각을 형성을 하고, 그 결과 이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형성한 이후에 점점 양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저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해저 확장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해저 확장설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가 고지자기의 줄무늬의 대칭성이에요. 자, 일단은 고지자기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자, 고지자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구는 커다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가 꼭 하나의 막대자석인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막대자석 주변에, 지구 주변에 커다란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멘틀이 상승을 할 거죠. 그러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텐데,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마그마 속에는 이제 자성을 갖는 혹은 금속 성물의 성분의 광물들이 존재해요. 그럼 금속을 띠는 애들은 자기장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죠. 여러분들 뭐 철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혹은 알루미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석을 가까이 두면 자석의 방향대로,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렇게 철심들이 분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마그마 속에 있는 금속 광물들이 있는데, 이 금속 광물이 있다는 사실 두 가지를 알고, 자, 금속 광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금속 광물들이 마그마가 굳을 때에 지구 자기장의 형성 방향에 동일하게 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장의 방향,
자기의 방향대로 금속 성분들의 금속 광물들이 줄무늬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고지자기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지질시대예요. 뭐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질시대 때 형성된 잔류자기들이요. 암석이 만들어질 때 금속 광물들이 자기장의 방향대로 형성된 줄무늬, 그 줄무늬를 고지자기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암석이 형성될 때 딱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제 지표 지각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암석이 녹았다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질시대의 이 줄무늬를 가지고 이 줄무늬를 봤을 때 이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점점점 퍼져나갈 때에 대칭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지구가 정방향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때 정지자기를 가지고 있다가 지구의 자기장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지구가 역전이 되어서 자기장이 역전이 되면 또다시 새로 생성되는 우리 광물들은 역전된 줄무늬를 갖겠죠. 그걸 역지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자기 옆에 역지자기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또다시 새롭게 형성될 때, 광물이 생성될 때에 이제 다시 자기장의 원래 모습대로 된다면 다시 정지자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도 해령 부근입니다. 여기 해령 부근에서 새로운 이제 판이 형성이 되고 혹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죠. 이 새로운 지각이 형성될 때 마그마 속에 암석들이 굳어질 텐데 금속 광물들이 줄무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줄무늬들을 여기 양쪽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지각에 똑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지워서 퍼져나가게 되면 그 줄무늬의 모습이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자기장이 역전을 해서 역지자기가 여기 새롭게 새 판이 형성이 될 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역지자기의 줄무늬를 갖는 애들은 이렇게 해령에 가깝게 대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다른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면 또 옆으로 밀려가지고 점점 줄무늬가 대칭성을 가지면서 옆으로 확장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해저 확장설의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성 분포에 대한 증거의 의미입니다. 자, 해저 확장설을 증거하는 게 분명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양 지각의 나이와 해저 퇴적물의 두께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자, 새롭게 이 해령 부근에서 이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점점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해령에 가까운 애들은 새로운 애들, 영한 애들이 되는 것이고, 영한 지각, 애기 지각. 자,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더 멀리 있는 애들은 늙은 지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이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점점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해령으로부터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데 이 해령으로부터 해저가 확장이 될 때에 양쪽으로 멀어질 때 그대로 지각에 멀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기 지각 같은 경우는 조금 쌓일 거고 늙은 지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껍게 쌓이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애기들은 때가 없는데 이제 때를 밀지 않는 오래된 사람들은 때가 이렇게 두껍게 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와 동일하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쌓인 지층의 두께도 두껍게 쌓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 가운데 지점을 0지점, 해령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해령.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축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요. Y축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퇴적물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나이도 0,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도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양 옆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점점 나이가 올라가고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 두께도 많아지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자, 대칭인가요? 자, 대칭적인 모습으로 그래프가 딱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V자의 모양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이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이런 얘기가 증거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열곡과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열곡은 무엇이냐면 우리 해령이 만들어졌을 때 자, 해령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깊은 골짜기가 생기겠죠. 이 깊은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은 뭐냐면 원래는 이 해령이 여기 뒤쪽에 있는 해령, 앞쪽에 있는 해령이 하나였어요. 하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봉우리였어요. 하나의 봉우리. 그런데 판들이 이동을 하고 해저가 확장될 때에 앞쪽과 뒤쪽의 해저 확장하는 속도가 다른 거죠. 이렇게 일렬로 봉우리가 만들어졌었는데 앞쪽과 뒤쪽이 서로 벌어지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얘네들의 지각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 어긋나는 요 부분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령이 확장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단층이 생긴다. 해저 확장설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섭입대 주변의 지진 진원의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해령이라고 한번 지칭을 해보자. 해령. 여기 부분이 해령이고요. 그 다음에 섭입대가 무엇이냐면 이제 해령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해령에서는 새롭게 지각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섭입대는 이제 지각이 소멸되는 부분이에요. 지각과 지각이 만나서 혹은 판과 판이 만나서 서로 충돌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쑥 꺼져야 되는데 아래로 쑥 꺼지는 부분을 우리는 섭입대라고 합니다. 여기를 섭입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섭입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진원의 깊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원의 깊이. 진원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발생되는 그 원인의 지점. 원인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진원의 깊이가 해령으로부터 섭입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느냐? 자, 또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자, 해령 부근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얕은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지각에서만 뿡뿡 터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원이 점점 섭입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지각이 있을 때에 대칭되는 지각이 있을 때에 자, 하나의 지각이 가다가 이 사이로 속으로 쑥 들어가죠. 이 속으로 쑥 들어갈 때에 서로 마찰되는 요 면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마찰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해령으로부터 점점 해저가 확장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섭입대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저 확장설의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저 확장설의 증거들 4가지. 고지자기의 줄무늬가 대칭적 분포, 해령을 중심으로부터 대칭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해양의 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 세 번째, 변환단층이 나타나죠. 그것은 해령이 벌어질 때 서로의 속도가 앞쪽과 뒤쪽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긋나게 되는 모습. 그다음 4번째, 섭입대 주변의 진원의 깊이, 해령에서부터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섭입대가 존재해요. 그러면 진원의 깊이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해저 확장설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다음 마지막 정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판구조론, 우리의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판구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멘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지각이 아니고 멘틀이 아니고 하나의 판때기
하나의 판때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가 아니지. 10여 개의 판때기로 지구 전체가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 판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속도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서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 경계면에서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거나 멀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경계면에서 우리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지진이나 화산활동 아니면 조산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판의 경계면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자, 여러 개의 판인데 10여 개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10여 개의 판들이 경계면 움직이면서 경계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요게 판 구조론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판 구조론까지 정립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멘틀 대류설, 그다음 해저 확장설, 그다음 판 구조론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순서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판 구조론이 정립되게 된다. 모든 학설들이 다 틀린 말은 없어요. 대신 증거가 부족했을 뿐. 그래서 각각의 학설들의 증거라던가 현상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판 구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판을 여기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판은요, 지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 있습니다. 자, 판 같은 경우는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층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각 중에는 대륙 지각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도 있죠. 대륙 지각은 아래로도 볼록하고요. 해양 지각은 아래로도 얇상해요. 그래서 대륙 지각은요, 두께가요 두껍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낮은 특징이 있고요. 얘는 해양 지각이죠. 해양 지각은 얇은 대신 밀도가 굉장히 밀도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륙과 해양 지각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아래에는 멘틀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멘틀이 이 아랫부분에 존재하는데 멘틀은요, 지각에서부터 더 깊숙이까지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은 상부 멘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상부 멘틀을 일단 100km까지로 일단 나누고 그 다음 더 아래쪽에 400km까지로 나눌 거예요. 이제 400km 아래쪽까지 나누는데 400km 아래를 하부 멘틀이라고 얘기하고요. 400km 위쪽을 상부 멘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멘틀 중에서 이 100km 부분까지 여기 부분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판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지각이랑 상부 멘틀의 일부 100km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한다. 판은 지각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상부 멘틀의 일부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 판에는 이제 대륙판도 있고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애가 대륙판, 그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애가 해양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륙 지각의 특징대로 대륙판은 두껍고 밀도가 작고 해양판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의 특징대로 얇고 그 다음에 밀도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부까지 100km 이상까지 포함해서 판, 그 다음에 아래쪽을 400km까지는 상부 멘틀, 그 아래쪽은 하부 멘틀. 자, 그래서 각각의 상부 멘틀의 위쪽을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100km까지를 암석권, 그 다음에 아래쪽을 연약권이라고 해요. 암석권과 연약권은 상부 멘틀에 속합니다. 자, 암석권과 지각을 포함해서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연약권에서는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멘틀이 대류를 해요. 대류.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판들이 이 멘틀 아래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상대적인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판의 경계에서 얘네들의 부딪힘 혹은 멀어짐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이제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판 구조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